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드레이 카파시가 제안한 LLM 위키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2주 만에 별 2,900개 받은 1인 개발자 프로젝트 뭘까요? 해커 뉴스에서는 296점을 찍었고 비슷한 이름의 레포가 같은 기간에 최소 7개가 더 생겼어요. 무슨 신제품이 나왔냐고요? 아닙니다. 안드레이 카파시가 그냥 지스트 하나 올린 게 전부예요. 파일 이름은 LLM 위키. 코드도 아니고 논문도 아니고 그냥 마크다운 노트 한 장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LLM 위키는 어떤 특정 제품이나 공식 레포의 이름이 아닙니다. 카파시가 4월 4일에 공개한 이 지스트는 그냥 한 개의 마크다운 파일이에요. 본인은 이걸 아이디어 파일이라고 불렀고 공식 레포를 운영하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가 깃허브에서 보는 그 수많은 LLM 위키, LLM 위키 에이전, LLM 위키 컴파일러 같은 이름들은 뭘까요? 커뮤니티가 카파시의 아이디어를 각자 구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LLM 위키라는 단어는 지금 고유명사와 보통명사의 중간쯤에 있어요. 자, 그럼 핵심 정의로 갑시다. 카파시가 제안한 LLM 위키는 한 문장으로 이렇습니다. LLM이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장하는 영속적인 개인 위키를 만들자. 이건 사실 완전히 새로운 발상은 아니에요. 1945년에 반네바 부시가 제안한 메맥스부터 이어지는 계보거든요. 메맥스는 개인이 자기 지식을 연결해서 관리하는 기계라는 꿈이었고, 레그는 LLM 시대의 임시방편이었고, LLM 위키는 그걸 LLM 자신이 오너가 되어 유지 정리하는 구조로 한 단계 올린 거예요. 구조는 3계층으로 나뉩니다. 맨 아래 로우 소스는 PDF, 이메일, 회의록 같은 원자료를 그대로 쌓아두는 곳이에요. 한번 들어오면 수정하지 않는 불변 자산입니다. 중간 위키 계층이 이 패턴의 핵심이에요. LLM이 로우를 읽고 마크다운으로 정리한 결과물이죠. transformer.md, index.md 같은 페이지들이 전부 여기 들어갑니다. 맨 위 스케마는 agent.md 파일 한 장에 적어둔 LLM 행동 규약입니다. 스케마가 규칙을 정하고 LLM이 그 규칙대로 로우에서 위키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연산은 딱 3개입니다. ingest, 새 소스를 흡수해서 위키에 녹인다. 쿼리, 사용자 질문에 위키를 보고 답한다. 린트, 위키 안의 모순을 찾아낸다. 재밌는 건 인덱싱을 벡터 임베딩으로 안 한다는 점이에요. 그냥 index.md, log.md 같은 전통적인 카탈로그 파일로 합니다. 컴퓨터 과학자분들한테는 이게 제일 반직관적이면서 동시에 후련한 부분일 거예요. 역할 분담도 명확합니다. 인간은 소스를 넣고 질문을 한다. LLM은 요약하고 크로스 레퍼런스를 걸고 모순이 없는지 지킨다. 깔끔하죠?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한 가지 질문이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레그랑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데?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레그는 매번 도서관에 가서 책을 뒤지는 방식, LLM 위키는 내 전담사서가 책이 들어올 때마다 색인을 다시 써주는 방식이에요. 첫 번째 축은 타이밍과 주도성이에요. 2x2로 그려보면 레그는 왼쪽 아래, 쿼리 타임이면서 수동 검색형, LLM 위키는 오른쪽 위, 인제스트 타임이면서 능동 사서형. 같은 일을 정반대 분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소스를 넣는 순간 정리를 시작하느냐, 질문이 들어와야 움직이느냐, 이 한 컷이 두 방식의 가장 큰 성격 차이를 만들어요. 두 번째 축은 저장과 업데이트예요. 저장 방식은 앞에서 보신 대로 플레인 마크다운.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레그는 질문이 바뀔 때마다 벡터 검색을 처음부터 다시 돌려요. LLM 위키는 이전에 정리해둔 페이지 위에 새 인제스트 결과를 누적하고 충돌 나는 부분만 고칩니다. 매번 재검색이냐, 한번 쓰고 계속 갱신이냐. 이게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지식의 깊이를 바꿔요. 세 번째 축은 규모입니다. 레그는 수십만 문서를 다루는 엔터프라이즈 검색에 강합니다. LLM 위키는 카파시 본인이 모더리 스케일이라고 선을 그었어요. 개인과 팀 수준이라는 뜻이죠. 구체적인 포지셔닝은 뒤에 다시 짚겠습니다. 실제로 LLM 위키를 세팅하는 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4가지 단계예요. 1단계, 폴더 3개를 만듭니다. 로우, 위키, 스키마. 특별한 DB는 필요 없습니다. 2단계, agents.md 한 장에 LLM 행동 규약을 자연어로 적어요.
3단계 로우 폴더에 PDF, 노트, 회의록 같은 원자료를 던져 넣습니다. 4단계 인제스트를 돌리면 LLM이 로우를 읽고 위키 아래에 마크다운 페이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링크를 걸어줍니다. 실제로 쓸 때는 로우를 소스로, 위키를 콘셉트와 프로젝트로 더 세분화하기도 해요. 이 4단계를 실제로 어디서 돌릴지에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 로컬 파일 시스템과 CLI. 둘, 옵시디언 볼트 위에 얹기. 셋, MCP 서버로 띄우기. 근데 하나씩 들어가기 전에 3가지 방법이 공유하는 공통점부터 짚고 갈게요. 어느 방식을 고르셔도 폴더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agents.md가 스키머 역할을 하고 원본은 소시스, 개념 정리는 콘셉트,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폴더로 나눕니다. index.md는 목차, 로그 IMD는 변경 기록이에요. 폴더 이름만 봐도 LLM이 어디에 뭘 써야 할지 바로 읽힙니다. 이제 이 레이아웃을 새 환경에서 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미니멀한 방식이에요. 폴더 3개만 만들면 끝납니다. 로우, 위키, 스키마. 그 위에서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 같은 CLI 에이전트한테 로우 아래 새 PDF를 읽고 위키를 갱신해 라고 시키는 거예요. 특별한 인프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표 구현체는 사무라이 GPT의 LLM 위키 에이전트 레포입니다. 두 번째, 옵시디언 볼트를 위키로 쓰는 방식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폴더 구조를 그대로 볼트로 올리면 그래프 뷰에 레그, LLM 시스템스, MCP, 에이전트 같은 개념 노드가 중앙에 모이고 각 소스 노트와 프로젝트 노트가 자연스럽게 엮입니다. 사람이 이거랑 이거 연결해 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LLM이 인제스트 할 때마다 자동으로 링크를 건 결과예요. 대표 구현체는 nashu/LLM wiki _ 표기입니다. 세 번째, MCP 서버 방식. 위키를 파일로 두는 건 똑같은데 그 위에 MCP 서버를 띄워서 클로드 데스크탑이나 커서에서 툴로 불러 쓰는 거예요. ID 안에서 내 위키 찾아봐를 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 구현체는 아토믹 메모리의 LLM 위키 컴파일러 레포입니다. 어느 쪽을 고르셔도 본질은 같아요. 폴더 몇 개로 LLM이 어디에 쓸지 정해주고 agents.md 한 장으로 어떻게 쓸지를 정해주는 것. 나머지는 UI 취향 차이예요. 새 옵션 중 화면으로 동작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건 옵시디언 앱이에요. nashu/LLM 위키로 실제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핵심 데모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nashu 앱에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을 인제스트로 넣으면 몇 초 뒤 위키 안에 transformer.md, attention mechanism.md 같은 페이지가 자동으로 자라나요. 그냥 요약이 아니라 기존 페이지 중에 관련 있는 곳에 링크가 걸립니다. 그리고 린트 연산을 돌리면 위키 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주장들을 찾아 리포트를 줍니다. 예를 들어 optimizer.md에서는 아담이 항상 낮다고 했는데 다른 페이지에서는 발레를 기록했다면 LLM이 그 불일치를 잡아내요. 실제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optimizer.md에 적힌 아담이 항상 낮다와 아래는 training.md에 기록된 발레가 한 줄 리포트로 묶여서 올라와요. 사람이 다시 들여다볼 지점을 LLM이 먼저 짚어준 겁니다. 자, 여기서 균형을 좀 잡고 가야 합니다. 모두가 환호하는 건 아니에요. 미디엄에 올라온 비판 요지는 3가지입니다. 첫째, 결국 신뢰의 책임이 인간한테 다시 넘어온다. LLM이 위키를 유지하지만 그 위키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판단하는 건 사람이 해야 해요. 둘째, 모순 검출 린트가 안정적이지 않다. 충돌을 정말 다 찾아낸다고 장담할 수 없고 오히려 모순이 없다고 거짓 안심을 줄 수 있어요. 셋째, 스케일 한계. 개인 지식 노트 수백 개까지는 괜찮지만 사내 전체 문서 수만 건에 이 구조가 확장될지는 아직 검증 안 됐습니다. 이 3가지 위험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엮여 있어요. 신뢰 검증이 사람한테 돌아오는 순간 린트가 놓친 모순이 위키 안에 그대로 쌓이고 거기에 스케일까지 커지면 손쓰기 어려워집니다. 카파시가 모더리 스케일이라는 단서를 건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기에 카파시 본인도 원문에서 모더리 스케일이라는 단서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영상 보시고 레그는 이제 죽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카파시 본인이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정확한 포지셔닝은 이겁니다.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서치에서는 여전히 레그 하이브리드 서치가 주류다. 다만 개인 팀 단위의 모더리 스케일 지식 관리에서는 LLM 위키 패턴이 훨씬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용 파트로 마무리할게요. 지금 이 순간 LLM 위키 패턴이 제일 잘 맞는 분들은 이렇습니다. 연구자와 리뷰어, 뉴스레터나 기자, PM과 기획자, 그리고 개인 지식 오너
반대로 일반 검색이나 대규모 고객 지원 FAQ를 하신다면 지금 당장 레그를 버리실 이유는 없어요. 정리하면 LLM 위키는 카파씨가 던진 패턴입니다. 로, 위키, 시키마 세 계층과 인제스트, 쿼리, 린트 세 연산이 핵심이죠. 레그와 달리 인제스트 시점부터 누적됩니다. 세팅은 폴더 3개와 에이전트.md 한 장이면 끝나요. 여러분의 PKM 도구나 사용 경험 댓글로 들려주세요.